하루에 필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세보면은 그런데 네. 아바타코처럼 네. 좀 이렇게 네. 필러 맞은 티가 심하게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네. 그러면은 필러가 위험한 시술 아닌가요? 그런데 필러가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필러 잘못 맞고 네. 필러 녹이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네.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필러가 부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콧대에 필러를 맞고 여기 소세지가 하나 들어간 것처럼 또는 아바타처럼 그렇죠. 이상하게 이제 맞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녹여달라 뭐 이런 네. 경우 있고, 제가 시술하는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술은 안 하니까 뭐 받고 녹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뭐 타병원에서 너무 과하게 시술 받고 녹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염증이 생겨서 뭐 녹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아바타코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넣기도 하고 네. 딱 예쁜 데까지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꼭 양을 정해놓고 뭐 1cc를 넣어야 되니까 1cc를 다 넣고 또 넣고 아니면은 가운데만 날콤하게 살려야 되는데 뭐 여기도 넣고 막 그럼 뚱뚱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시술할 때 이물질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물질을. 그러면은 그 주입 부위에 네. 소독을 엄청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알코올로 한두 번 닦고 그냥 막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네. 균이 들어가면은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네. 아프고 붓고 막 빨갛게 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아니더라도 필러 자체가 이물질이니까 네.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이제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좀 약간 뭐랄까 싸구려 필러. 검증되지 않은 필러. 그렇죠. 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필러다 하는 것을 넣는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네. 특히 뭐 이제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네. 뭐 예방 접종을 맞았다든지 네.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이 면역 반응이 증가돼 활성화됐을 있을 때 이제 그때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가 속에 있는 혈관을 막아서 피가 안 통할 때, 그때는 이제 괴사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염증 반응부터 시작하죠. 네, 그렇죠. 이제 피가 안 통하면은 이제 피부가 이제 처음에 빨갛게 됐다가 점점 아프거나 이제 가피가 떨어지고 그런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러를 좀 자연스럽게 맞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콧대를 막 이렇게 높여달라고 막 네, 많이 네. 넣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굳이 필요 없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적당량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적당히 살려야지, 안 그러면은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아바타처럼 되고 속에 뭘 넣어놓은 티가 너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콧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하게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콧대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턱끝 같은 부위도 여기다가 필러를 이제 적당히 넣어가지고 끝에만 좀 살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막 2cc, 3cc 넣어서 너무 약간 주걱턱처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속에 마비알만 뭔가 거잖아요. 혹이 들어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시술하면 안 되겠죠. 예쁘게 네.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위치에 너무 많은 필러를 넣으면 안 되겠죠. 특히 예를 들어 이제 눈 밑 같은 경우에 눈 밑에 눈물꼬랑이 꺼진 데를 교정하겠다고 필러를 눈물꼬랑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네. 그렇게 시술하면 안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가볍게 시술하고 오히려 한 번 더 시술하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왕창 시술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면은 왕창 시술했는데 뭐 좀 어색하고 녹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다 녹이면 아깝잖아요. 네. 힘들게 시술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이제 추가 시술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도 이마를 필러만 가지고 이제 지방식을 과하게 한 것처럼 막 볼록하게 이렇게 시술을 할 수는 없어요. 이마 이제 필러 같은 경우도 보통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운데만 볼록하게 여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동그랗게 또는 하트 모양으로 티가 딱 납니다. 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경계가 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적당량을 이제 골고루 펴는 식으로 원래 내 이마인 것처럼 보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부위에 맞는 적절한 필러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밑 중에서도 앞광대 부위, 여기가 푹 꺼진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볼륨을 살려야 되니까 네. 입자가 굵은 필러, 보통 네. 볼륨 필러, 그걸로 시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푹 꺼진 건 아닌데 눈물꼬랑 눈꺼풀 아래쪽 경계 부위 눈물꼬랑이 살짝 꺼진 경우에 그 부위에는 이제 볼륨 필러를 넣으면은 여기가 오히려 볼록하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입자가 고운 소프트 필러 그런 걸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필러를 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부위에 따라 바로 옆 부위지만 여기는 볼륨, 여기는 뭐 소프트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종류가. 그리고 이마와 관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고 자연스러운 필러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란세라는 필러를 선호하는데요. 엘란세는 뭐냐면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필러인데 유지 기간이 2년에서 3년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지 기간이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한 1년 정도 보니까 2배, 3배 오래 유지되니까 좋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누르면은 들어가는 느낌? 필러 느낌이 나는데 이 콜라겐 생성 필러는 눌러도 약간 내 살 같은 느낌? 지금 최 원장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물감이 전혀 없어요. 이물감이 없어요. 그래서 좋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마 같은 경우에 부위가 넓고 속에 뼈가 있기 때문에 원래 내 이마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엘란세 시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그거를 다 알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찾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네. 의사분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네. 위원장님한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런 걸 뭐 처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맞으면 좋은데 이미 너무 과하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티가 너무 나.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녹일 수 있는 필러라면 네네. 이제 그 녹이는 약물을 살짝만 섞어가지고 뭐 네. 약간만 꺼트린다든지 네, 네. 아니면 필러가 맞은 지 얼마 안 되면은 몰딩이라 그래서요 좀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뭔가 볼록하고 이상하다. 예를 들어 눈밑이 이렇게 볼록하다. 네. 그러면은 펴가지고 네. 그러면은 좀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심지어 네.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한테 이제 다른 부위 상담을 하는데 필러 맞은 지 1년 넘었는데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직도 볼록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펴요. 1년 됐는데도 근데 1년 지나도 펴져요.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펼 수만 있으면 그러면 네. 자 한번 거울 보세요. 펴졌네? 이렇게 되거든요. 딴 원장님이 시술한 네. 건데 저한테 상담만 받으러 왔는데 네. 제가 교정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시술은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거 나가면은 딴 병원에서 맞아서 부자연스러운 분들 다 펴려고 오실 것 그러게.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정할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근데 너무 막 빵빵하게 막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은 좀 녹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너무 과하면 녹이고 몰딩을 해보고 몰딩으로 이제 다듬을 수 있으면 다듬지만 너무 과한 경우는 이제 약간 녹여야 될 수도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녹일 수 없는 필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엘란세는 못 녹이잖아요. 싫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제 못 녹인다는 뜻이 그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2년, 3년 지나면은 그냥 알아서 꺼져서 그냥 원상복귀가 돼요. 하기 전 상태로. 그 중간에 미리 이거를 어떻게 제거를 못 한다는 얘기지. 이제 알아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란세가 넣고 나면 아예 교정이 안 되냐? 절대 아니고 엘란세도 펼 수 있고 교정이 가능하고 보통 2주, 3주 안에 오라고 그래요. 오면 제가 펴드립니다. 펴면 펴져요. 이번 시간에는 필러 맞으면 티나는 이유부터 자연스럽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필러를 맞았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최 원장님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필러 시술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병원에 필러 상담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부자연스러울까봐 필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승윤 원장, 최민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